자, 오늘 8월 2일 화요일 시장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수수료 세금만 신나게 날리다가 손실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최근에 상승세가 꺾이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역시 오버나이트가 스윙이 문제없는 시장입니다. 종목이랑 자리만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며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어떤 종목을 어떤 위치에서 오버나이트를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잡을지 보이실 텐데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의 거래 좀 체크해 볼 텐데 시간의 거래가 조작과 장난이 판을 치고 있지만 꼭 체크를 하는 시장입니다. 좋은 종목을 가끔씩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오버나이트 영상처럼 가끔씩 이런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을 걸러낼 수가 있지만 또 함정까지도 잡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는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웰크론한텍, 티플렉스, 포스코엠텍 같은 종목들이 상위를 차지했는데 리튬 관련, 히토류, 원자재 이런 종목들이 단체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같은 업종끼리 비슷한 업종끼리 같이 급등하는 상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규 시장에서도 못 올리는 것을 왜 시간의 거래 협정을 통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새로운 뉴스나 공시, 유럽 증시 상황 이런 건 다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정규 시장에서도 못 올리는 것을 왜 올렸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시장에서 완전히 처음 보는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함정일 가능성이 높기에 오늘부터라도 거래대금 상위를 보셔서 갑자기 시간의 거래에서 단체로 급등이 나온다. 그건 새로운 종목이 아니고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급등에서 활용할 자리가 있을 때 잠깐 먹고 빠지거나 먹을 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답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상한가의 저주에 걸렸습니다. 제가 보유를 하면 상한가가 무조건 풀리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 제대로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끝까지 보유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는 무조건 풀려버립니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상한가가 유지가 되지 않고 하루 종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도 제가 마지막에 31,000원 근처에서 들어가서 상한가 잠그기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31,000원쯤에서 잡아가지고 상한가 다쳤을 땐 2% 수익과 함께 다음 날까지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상한가가 한 번, 두 번은 두 번까지도 안 됩니다. 그냥 한 번 풀리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뒤로 두 번 계속 풀리는 것을 보고 다시 본전까지 갈 때 버티지 못하고 수수료 세금을 좀 많이 내고서 나왔습니다. 좀 자신이 있어서 여기서 큰 거 두 개로 들어갔는데 하필 또 상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상상은 큰 거 두 개로 들어가서 내일 한 20% 먹고 4개 먹고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만약에 상한가 진입하자마자 이때 한번 풀리고 빠르게 진입했다가 풀리고 그리고 나중에 잠근 다음에도 한 번이라도 안 풀렸으면은 내일 시장에서 갭상승 한 10% 근처 뜨고 20%씩까지 충분히 가는 그림이었는데 이미 잠근 다음에 풀린다는 것 자체가 개미 털기보다는 오히려 개미를 탑승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또 꼬여가지고 상한가에 잠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상했던 내용들은 다 날아가고 외국인 단타만 대량으로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단타도 붙지 않아서 클린한 수급이다. 내일 대박 나겠구나. 게다가 역사적 신고가 상태이다.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상한가 여러 번 풀리고 본전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3천억 정도 나왔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꼬인 걸로 봐서 어떤 움직임이 예상이 되냐면 물론 이 예상대로 다 흘러가진 않지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외국인이 상한가에서 상따를 하면서
16만 주 대량 들어온 것은 신고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활용할 자리가 보여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삼성 로봇 자동화 이런 뉴스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외국인 역시 알고리즘으로 신고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마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시간의 거래 떨어지든 간에 잠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주스면서 오늘의 루니처럼 자금력을 동원해 가지고 신고가 뚫어주는 척하고 다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은 내일 시장에서 신고가를 뚫어줄 수 있겠지만 이게 신고가 근처에서 익절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가장 좋은 그림은 초반에 상한가에 진입한 다음에 풀리지 않는 그림이었지만 오늘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대박나는 종목이 이런 상황, 신고가와 거래대금,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거래대금 또한 정말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잠겼다면은 잠길 때 거래대금이 약 1,300억에서 1,500억 정도, 하루 종일 잠긴 상태에서 내일 폭발하게 되면 내일 3천억 원, 거기까지 그림을 생각했지만 그 그림대로 이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찢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6%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온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아직 매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주가가 호가가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뛰었다가 매도가 나올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초반에 이렇게 쉽게 뛰었다가 매물대 쌓이기 전에 뚫었다가 다 해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대량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뛰었을 때 적당히 먹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눌림목을 기대했지만 눌리지도 않고 상승했기 때문에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이 3천억이 넘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작품인데 오직 자본력을 이용해서 주가를 신고가까지 멱살 잡고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의 루닛을 보니까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생각나는데 이것도 신고가와 거리가 가까워서 외국인이 7월 8일에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때 멱살 잡고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먹튀. 루닛이 지금 보로노이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멱살 잡고 끌어올린 다음에 시간의 거래까지 올려서 갭 띄우고 10%에서 전부 다 먹튀. 오늘 루닛도 억지로 16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음에도 그 전에 고점조차 유지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원하는 것은 개인들은 신고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어주는 액션을 취한다면 고점에서 물량들을 받아 넘기기가 쉬울 것이라 계산을 하고 이런 상황이 가끔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로노이나 루닛이나 고점과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마감 실패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실패한 유일 로보틱스도 보시면 그 전에 고점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가까운 거리를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좀 좋게 생각한다면은 한 번쯤은 고점을 돌파해 준다는 것, 나쁘게 생각하면 돌파만 하는 척 했다가 먹고 도망갔을 때 주가가 보기 싫을 정도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어떤 것이든 자본력에 마음대로 움직이겠지만 어차피 확실한 것은 먹고 도망갈 물량이라는 것.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 위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오늘 급등이 나온 유일 로보틱스를 보면 외국인이 이미 선점한 상태에서 한 번 띄워놓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림을 기대한다면 짧게 먹고 도망갈 거면 먹을 자리가 생길 것이고 짧게 먹을 자신이 없다면 함부로 고점에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엇박자를 유지해야 되며 고점에서 빠르게 먹고 도망갈 자신이 없다면은 함부로 고점에 따라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아쉽게도 눌림목 매매는 다 실패했습니다. SDN을 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합에서 한번 매매를 하고 본전 손절,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3125원쯤에서 진입을 해서 손절. 이때는 본전도 손절 못했습니다. 계속 끝까지 내려오는데 어제 거래대금에 비해서 정말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단타가 초반에 나갔다가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수익을 내지 못했어도 오늘 하루 쉬었다가 내일 또 고점 근처에서 이 수급을 이용해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눌림목을 실패한, 최근 동안 눌림목으로 잘 했는데 오늘은 눌림목 SDN과 앞타바이오 둘 다 실패했습니다. 앞타바이오에서는 내려올 때 초반에 좀 성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계속 본전에 탈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이상 쉽게 시세가 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플러스를 찍어줄 만한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올라가다 실패를 해서 결국에 수익을 챙기지 못했고, 나중에 하락폭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단일가 예고라 하더라도 시초가보다 거리가 3% 넘게 벌어지게 된다면 보합까지 올릴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오늘 앞타바이오는 한호가라도 올려가지고 단일가로 보내버렸으면 더 공략이 쉬웠을 텐데 하루 종일 힘을 쓰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